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입니다. 네, 오늘 오마이TV에서는 수원시 자치분권의 날 특집 생방송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번 시간은 수원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복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염태영 시장님과 그리고 복지 전문가분들께서 나와 계신데요. 먼저 인사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아까 예. 대담을 끝내고 바로 올라오셨는데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신년 벽두에 이렇게 오마이TV를 통해서 우리 식구들과 같이 만나네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도시의 속속들이 세세한 부분을 다 이렇게 방문해 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지역의 복지 모델에 대해서 재미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분들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신 이순 회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이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순이면 60이에요? 60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가운데 계신 우리 선생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 오영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마이크 주시겠습니까? 예. 네, 마이크 오면은 인사 말씀 해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동남보건대학 보육과의 김혜금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복지에 대해서 수원시 지역복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예.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복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해주는 거다 이런 생각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것보다 지방자치제가 담당하는 부분, 지역복지가 담당하는 부분이 크다 이런 말씀 아까 아래층에서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다를까요? 지역복지와 중앙복지, 국가복지와 지역복지 어떤 예.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제 정치권에서 여야가 특별히 구분 없이 이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큰 방향으로 다 의견이 모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 복지 문제를 아무리 잘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선진국이든지 다 마찬가지고 그것을 다 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 네. 그만큼의 세부담을 어느 국민이든지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네. 최대한 국민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보편적 복지의 시각에서 상당 부분 이제 진전을 이뤄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시 또한 그동안 국가의 여러 사업들을 우리 도시가 잘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도시만의 고유한 모델을 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그 예산 재정 사업들은 국가가 큰 방향을 결정하지 않으면 못해요. 왜냐하면 국비 사업이 병행되지 않으면 못하니까.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국가가 그런 것을 너무 과잉하게 의욕적으로 단시일 내에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방 재정에도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 사업, 복지 모델들을 개발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것은 큰 돈이 들지 않더라도 복지에 관련된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촘촘한 그물망 복지 정책들을 짜가는 것들을 네.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눈에 들어온 단어가 예. 현미경 복지였습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수원시에서 제가 처음 본 단어 같은데 예.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를테면 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큰 복지의 틀 안에서 그 대상 계층 같은 것을 구별해 놓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네. 그래도 그런 것에 걸려지지 않는 여러 가지 복지에 시급한 요청이 필요한 그 수요가 필요한 것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놓치기 십상인데 지역사회에서는 그게 보이죠. 이웃에서는 그게 보이죠. 이런 것들을 다 최대한 그 공공과 민간이 갖고 있는 복지망들을 다 동원해서 걸러서 우리 복지의 사업들로 그 어려운 부분을 같이 메꿔 나가자 하는 취지입니다. 복지의 네. 사각지대나 그늘진 곳이 없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임하신 후에 휴먼 서비스 센터도 하시면서 예. 이런 현미경 복지를 실천하고 계실 텐데요. 예. 지금 현장에서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볼 때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모습이 또 궁금하거든요.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먼저 이순 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휴먼 서비스 센터가 2011년 5월에 이제 저희가 위탁 운영을
그 현미경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또를 위해서 자원도 발굴하고 현미경 복지를 위한 실천을 한 2년째 해오고 있고요. 네. 나름대로 어떤 성과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성과라는 것은 지역사회 자원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또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도록 네.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럼으로써 또 그 통합 서비스 하는데 전문 사례 관리를 통하여서 이제 그 요즘은 그 클라이언트들이 아주 그 복지 수요의 욕구나 그런 수준들이 높아지고 있고 또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적합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한 2년 되어 가는데 굉장히 많은 성과도 있습니다. 있어 가고 있고 또 그런데 우리가 가난은 그 이러면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은 가난은 나라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복지 예산이 사실은 뭐 모든 예산의 30% 이상이 지금 책정되어져 있지만 과연 체감이 그렇게 되느냐라는 건 우리 모두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그 지방의 주민들이 네. 그 정말 체감하는 그런 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주민자치라든가 그 동의 주민들이 그 지역에 그 복지는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냥 풀뿌리에서부터 활발하게 움직여가는 그런 복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더불어 해봅니다. 네. 그동안 우리 그 복지가 굉장히 많이 이 정치인들이 복지가 아니면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됐었고 또 최근 우리 민선 네. 5기 들어서 엄청 이제 복지 분야가 많이 활발해지고 있고 기구들도 굉장히 많이 탄생했어요. 네. 앞으로는 이 기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같은 목표를 바라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귀에 꽂힌 게 바로 풀뿌리 복지라는 말입니다. 동에서부터 제일 작은 단위서부터 원하는 복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어떻습니까, 시장님? 지금 계속 계시면서 그런 풀뿌리 복지 이런 게 좀 수원시에 뿌리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지금 이제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복지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네네. 행정이 이걸 다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같이 복지망들을 짜가는 것이 이 휴먼 서비스 센터의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지금 이제 복지의 사각지대나 중복 이런 것도 막고 또 복지의 수요 조사도 다 하고 네. 또 그에 맞는 그 일종의 솔루션도 다 함께 그 제공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동 단위에서 보면 동에 그 시의 사회복지과가 있고 동에 구에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네네. 동에 보면 동에 직원이 한 13, 14돼요. 그러면 복지 담당이 한두 명이에요. 도우미까지 포함해야 3, 4명이에요. 근데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르신이나 이 수요만 봐도 벌써 몇천 단위예요. 며칠에 한 번은커녕 한두 달에 한 번 이렇게 1대1 컨택하기도 쉽지 않아요. 결국은 이 그 복지의 수혜 대상이 되는 분들을 그 촘촘히 그물망으로 짜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거기에 있는 통장님이든지 반장님이든지 아니면 네. 지역사회에서 좀 여유 있는 좀 자원들을 최대한 복지 도우미식으로 이렇게 그 관계 맺기를 다 해야지 된다는 네.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지 며칠 동안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독거 어르신이 그래도 계속 생겨요. 네. 우리 사회의 아픔이에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자 감응 시스템을 놓고 일정 시간 이상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네. 자동으로 경보가 발생해서 그 나가보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13,4천 개를 해도 그게 다 커버를 못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동단위 주민복지협의체까지 만들어서 네. 다 관계 맺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작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은 이런 풀뿌리 복지 예. 그리고 뭔가 연계망이 예. 구축되어진 그런 복지가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요. 어떻습니까? 오영환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지역 복지 이렇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이제 시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과 좀 대동소이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이제 지자체가 되면서 이제 좀 자율성이 확보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사업들이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되고 있고 또 새롭게 발굴되고 있고 해서 이제 현장에서도 그 변화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추진하는데 이제 좀 따라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우리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하나의 지역복지 활동입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그 위원님들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복지, 자활, 뭐 고용해서 12개 분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 230명 정도의 그 위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각자가 그 수원에 맞는 이제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네. 그 분야별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민과 관, 민도 참여하고 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 그 지방분권이 되기 전에는 이런 사업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를 하면서 이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제 그 필수적으로 만들어지게 됐고 네. 지금에 와서는 이제 7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한 첫 번째, 두 번째로 이렇게 우수한 그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장 우수한 그 협의체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따르는 이제 조직 구조도 시장님이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 다른 데는 간사 1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는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4명이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그런 협의체로 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감안해서 네. 그 대상자, 복지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해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아마 그 시장님이 또 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 사회복지 협의체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또 수원 휴먼 서비스 센터, 네. 또 동주민복지 협의체, 또 나아가서는 그 복지마을 만들긴 그 르네상스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하나의 복지뿐만이 아니라 일단 문화, 체육, 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갖다가 우선하는 네. 그런 복지로 이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 그것이 사회 통합이면서 그 지역사회 복지 공동체를 형성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곧 지역 복지다. 또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복지가 어떻게 보면 그게 사회 통합이 되고 소통이 되고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상당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러면 김혜금 우리 교수님, 그 지금 지역 복지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 현미경 복지라고 하는 측면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제 각자에게 필요한 정말로 그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본이 되는 네. 그래서 거기에 충실한 그런 자원들이 배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효과적으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지역사회 곳곳에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이제 불필요한 부분도 제거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지역사회 복지가 보다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네트워킹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물망이 이제 관계망이 촘촘하게 서로 이제 이루어져서 지속적으로 관계 맺음을 가져서 지역사회 어디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좀 잘 되어 있는지를 서로 파악해서 이제 서로 협력 체계를 유지해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서로 어떤 동네에서든지 살기 좋은 수원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는 사실 수원시가 인구도 많고 제일 네. 많고 영유아 수도 많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젊고 활기찬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려면 이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이런 관계망이라든가 지역사회 복지가 보다 굳건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수원시 인구 이제 100만이 넘죠? 네. 상당한 많은 인구가 이곳에 살고 있는데 복지 좋습니다. 정말 많은 그런 인력과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풀뿌리 현미경 복지하는 건 좋은데요. 하나 좀 걸리는 게 있네요. 바로 그 재정 문제. 이게 바로 돈이 좀 뒷받침이 돼야 어떻게 민관 협력도 되고 그다음에 이런 동단이 그런 복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재정 네.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수원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가난한 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지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많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재정 분야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복지의 수요와 복지의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복지 예산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를 보면 10년 전에 복지 예산이 우리 시 전체 예산의 10% 수준이었으면 5년 전에 20% 수준이고 네. 이제 올해 30% 수준에 왔습니다. 웬만한 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는 60% 수준입니다. 실제로 복지사업 빼놓고는 경직선 예산밖에 없어요. 네. 이 정도로 이제 복지사업 비율이 높습니다. 네. 저는 이 복지 사업은 대부분 이제 국가가 담당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을 국가가 정했으면 사업비도 다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 못하니까 지역 단위의 그 독자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사업을 못 해요. 다 왜곡되는 구조를 갖고 있죠. 네. 특히 이 복지 사업비는 현재 이제 분권 교부세 사업으로 네. 변경되고 또 보조율 또한 지방 정부가 담당해야 될 몫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름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국가 사업으로 중앙정부 사업으로 결정되면 어느 지역에 살거나 온 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국비 사업으로 다 진행하도록 하라. 네. 그리고 지역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각자 지역 고유의 모델들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줘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이제 복지사업과 네. 관련된 분권 교부세에 대해서 더 확충하고 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방 정부나 이렇게 대상과 협의를 더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희로서는 그 복지가 꼭 필요한 앞으로 주력해야 될 그 국민들의 주요 관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재정이 확보되지 않는 가운데 하면 지금 이른바 얘기하는 그 퍼주기 모델 같이 이렇게 변질될 우려가 네. 많다. 이건 퍼주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국민을 위한 사업인데 그게 그렇죠. 꼭 재정의 문제를 그 상호 긴밀히 협의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선심성으로 쏟아놓는 것이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차분히 꼭 필요한 국민적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가가 담당해 나가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에 필요한 복지는 A인데 만약에 A라고 하면은 국가에서는 B를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복지했다. 그렇게 하는 게 국민들한테는 선심성이고 필요한 복지다. 왜 퍼주기 하냐? 이렇게 우리 비판을 받는다. 김혜경 네. 교수님이 이제 보육 쪽의 전문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작년에 벼랑간 떨어진 사업이 보육 사업을 국가가 이제 담당해서 지원한다는 거였어요. 네. 근데 지방 정부는 아무런 준비 없는데 그게 벼랑간 선심성으로 딱 터졌어요. 그래서 지방으로서는 분권교부세 매칭하느냐고 우리 같이 예산을 만드느냐고 허덕였어요. 다 추경 만들고 서울같이 잘 사는 서초구 같은 데도 돈 없다고 우리 못한다고 다 이렇게 네. 나갔었죠. 그래서 그렇게 터지고 나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역에선 그 자녀 양육은 부모가 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부모가 아이를 맡아서 키울 수 있는 집도 그저 어린이집에 다 갖다 맡기는 일이 생겨요. 어린이집이 제한적이니까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니까 지금까지 맞벌이 하냐 꼭 맡겨야 될 부모들이 오히려 또 애를 못 맡기는 경우가 네. 생겨요. 그러다 이제 올해 벼랑간 또 가정 양육비로 또 다 나온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벼랑간 확충됐던 어린이집이 네. 벼랑간 또 수요가 뚝 떨어지게 돼요. 걷잡을 수 악순환이네, 없는 악순환. 네. 혼란을 현장에서는 선심성으로 정책 결정된 많은 것들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 지방정부는 정신 못 차리고 쫓아가다 말아요. 이런 게 현실, 맞습니까? 네, 한 말씀 해주시죠, 교수님께서. 지금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게 어떤 면에서 잘못되고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저출산 고령사도 네. 진입을 해서 키우는 문제가 이제 국가
에서 책임을 져야 지금 모두 다 포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 이제 책임져야 되는 비중 또한 또 높아지고 있어서 지방 살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네. 사실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그 복지를 결국 지자체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국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결국 지역사회 복지가 등한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무상보육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보육 재정이 확실하게 미리 그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먼저 발표가 돼서 이게 실시되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육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그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무상보육을 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만족하시는 분들이 네. 학부모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크게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상보육이면 전체가 다 무료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현장에서는 무상보육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답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 서비스 자원을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되니까 그만큼의 비용이 필요한데 네. 보육료 단가는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보육료 단가에 준해서 무상보육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또 보육 서비스의 질은 제고되지 않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래저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중앙정부에서 뭐 낳기만 하면 키워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사실 어떻게든 뭐 세를 사실 뭐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 네. 원래 지향점이 돼야 되는데 세금 내는 거는 싫어하고 그리고 각자가 이제 자기 입장에서 네. 뭐 등록금 반값 해줘야 되고 또 뭐 노령 뭐 연금 해줘야 되고 뭐 무상보육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 중앙이든 지방정부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다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지금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네, 그만큼 이게 재정 분야에 있어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매칭이 안 되고 있네요. 예, 한마디로 그런 상태인데 자연스럽게 지금 지역 복지 사회가 느끼고 있는 그 문제점 그런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오 위원장님께서 예, 한 말씀 하셔야겠네요. 예. 아까도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국가의 책임을 지금 지방에 이제 전가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제 대선 때도 이제 한 예로 그 뭐 4대 질환이다. 그러면은 한 정부 정책에서는 한 4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 연구원에서는 22조가 들어간다. 그 바로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데이터를 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래서 그 4대 공약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이고 지금 축소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 지금 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정책이 국가와 지방정부가 서로 매치가 안 된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와 지방정부 해서 유기적인 관계가 지금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가 정책을 세울 때는 반드시 지방정부의 욕구를 충분히 수렴을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관이나 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을 할 때도 욕구조사를 반드시 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큰 예산, 지방에서는 충당할 수 없는 예산을 갖다가 너희들 집행해라. 그럼 결국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서는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지방의 욕구를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 욕구들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차등을 둬서 자립도가 높은 데들은 조금 낮게 또 자립도가 낮은 데들은 조금 높게 네. 이게 예산을 지원하는 어떤 그 중앙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그 양극화 현상이 초래되다 보니까 이제 양극화 자체가 이제 앞으로 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양극화 현상을 최대한 그 간격을 좁히려면 바로 이제 그러한 욕구들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나마 우리 또 수원시는 좀 재정 자립도가 좀 높다. 뭐 이렇게 좀 외부에서도 말을 많이 하고 네. 또 시장님이 그 지금 2년 반 정도 지금
그 시정을 이끌어오는 과정에서 또 빚이 저희가 한 3,500억 정도 됐었다고 해요. 네. 근데 한 2,500억 정도를 지금 빚을 갚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빚이 많은 가운데 운영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네.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 무료 급식이다, 무료 보육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먼저 그 대안을 내놓고 나서 지방에 시행을 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절실하네요. 얘기 들으니까 절실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순 회장님께서도 현장에서 느끼시는 것도 또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느낌들, 그런 경험들,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하신 분들의 얘기에 또 추가해서 또 부연해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이 되고 거기다 또 저출산까지 이렇게 겹쳐서 네. 아주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에 있거든요. 지방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사실은 다른 선진국 불란서라든가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이 고령 사회가 돼가는 과정이 100년 이상 걸린 데가 참 100년 이렇게 걸렸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가 되는 이 과정이 18년 정도밖에 안 되게끔 그렇게 급속하게 네, 변화가 급속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령화에 따른 정책이 그만큼 못 따라가게 된 거죠. 고령화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지금 와서 지방자치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지방의 독창성이나 다양성을 살리는 그런 균형 발전이, 그걸 살려서 균형 발전이 돼야 네. 되는데 지금은 허겁지겁 너무 정신이 지금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가 이제 개혁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거 뭐 이렇게 아주 개혁을 이루어야지, 이런 정치 부분에서 개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율권, 또 어떤 자주적으로 어떤 재정을 이제 조율하는 그런 네. 자율권 같은 그런 걸 아주 법적인 어떤 변화, 법의 뭐 개헌 그런 것부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네. 네, 개혁까지, 네, 이런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절실한 문제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간이 이렇게 한정돼 있어서 더 많은 말씀하고 싶지만은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예.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예. 뭐 개혁을 해야 된다. 풀뿌리 복지, 현기형 복지 이런 게 다 좋지만은 재정 분야 문제들, 그다음에 중앙부처와의 그런 잘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도 복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원시가 복지에 많은 중점을 두면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지역 복지, 수원 복지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미니 토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복지사회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 아주 화두가 됐죠. 네. 그 전에서 보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날 때부터 이제 복지의 모델 안에 다 어느 계층이든 들어가게 되고 나이 들면 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세 분도 다 그 어린이 또 어려운 사람 또 어르신 이런 복지의 여러 현장에서 네. 모델 사업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앞으로 복지 수요는 날로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재정은 갈수록 더 늘어나고 한 번 시행된 복지는 결코 줄이기가 쉽지 않은 네. 거고요. 저는 앞으로 이런 복지 국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다루는 게 필요하다. 근데 국가는 이것을 그 선심성으로 벼랑간 쏟아놓으면 안 된다. 엄정하게 복지의 우선순위와 그리고 또 국가가 해야 될 목표에 준하게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 특히 재원 마련이 전제되지 않은 복지는 정말 위험하다. 네.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국민들도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인식하시면 네. 복지가 필요한 만큼 본인들이 분담해야 될 몫이 또 그만큼 된다는 건 자각을 분명히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 계층 아니면 정상으로 계급으로 나아가는 걸 스스로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델이 빠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좀 더 자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자활을 해서 자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보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남아있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사회는 정상이 아니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복지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 물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네. 지방 정부는 어떤 경우에든지 복지의 최우선 행정 최전선 그 행정기관으로서 촘촘한 복지 그물망들을 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촘촘히 짜가도록 하고 그것은 민간이 그 구별될 일이 없이 함께 같이 나서야 된다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 휴먼 서비스 센터가 그런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에선 아마 전국 최초로 만든 모델인데 네. 여기에 우리 모든 복지기관과 그 복지의 처방들을 함께 담당하는 것을 이 안에서 중심 역할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새로운 복지 모델들이 우리 도시 안에서도 그 많이 개발되고 또 보급되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이 우리 복지의 그 전선에서 일하시는 모든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이런 그 자원들이 스스로가 자긍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지역사회 복지에 대해서 잠시 짧게나마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지역에서 느끼는 복지에 대한 체감, 중앙에서 느끼는 복지에 대한 체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도 중앙과 지방이, 지역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복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저는 지금 시장님과 함께 지금 생활 불편 가정으로 이동해서 어떻게 수원시에서 복지가 실행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바로 저랑 생중계를 하면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휴먼 서비스 센터 한번 돌아보고 가지 않나? 그러실까요? 네, 한번 여기 쪽 네, 한번 살짝 가죠. 예, 보시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자, 네, 들어가세요. 예. 자, 맞습니다. 우리 방들 있죠? 네, 이 휴먼 서비스 센터 안에 우리 어떻게, 민간과 예. 우리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복지의 여러 사업 단위들이 있는데 네.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공동위원장이신가요? 제가 회장. 아, 그 회장님이신가요?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에 그 사회복지 기관들이 전체 모여 있는 그 협의회입니다. 네. 거기 유당마을의 대표이신 분이 현재 네. 회장님이신데 기관이 여긴가요? 예, 아니 한층 더 올라가죠. 한층 더 올라가나요? 예, 예. 그럼 거기 올라갔다 올까? 그 내려오면서 볼까? 네, 그러시죠. 한번 올라가서 어떻게 지금 자, 수원시 올라오시죠. 민간 협동 그 복지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센터에 모여 있네요. 네. 아이고 반가워요. 추운가 봐. 여기 앉아있는데도 손이 차갑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순 네. 회장님 자리에 총각이 앉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실습생들이 아, 그래요? 여기에. 회장님 자리를 그냥 내놨군요. 자, 반가워요. 여기 이름이 박윤미 씨? 그러면 실습생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군요. 예, 반가워요. 여기는? 전 실습생 임소. 이렇게 세 분이 실습생으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 여기 둘은 저. 그래. 자, 반가워요. 한 분, 여기는 회의실? 사회복지 협의체들이 다 모였을 때, 예, 기관들. 예. 예, 기관들, 예. 대표들 모여서 여기서 회의하고, 네, 네.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그 실습생들이 나와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익히네. 그렇죠. 예. 네. 요즘은 연탄 배달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학생들의 인력이나 자원봉사자들의 인력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네. 우리가 갖고 있는 민간의 자원들이 네. 그 복지 모델들을 같이 감당하는 역할들을 나눠서 하는 거야, 이게 다. 이렇게 민관이 힘을 모아서 복지를 한다는 것,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수원시에 있는 각 복지기관이라든가 네. 뭐 병원이라든가 또 음. 보건소 같이 다 우리가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하고 이렇게 있죠. 스케줄이 있네요. 네. 요즘은 저소득층 난방비 연탄 지원을 하고, 여기 갓 매산로 교동, 예. 세류동, 어. 매산로 상가, 여기 다 구도심 쪽이네. 네. 그 오늘 실습기관 방문이 여기 있는 거네. 네. 오늘 17일. 실습 중간평가 했나? 중간평가하는 날이군요. 네. 그래요? 했어요. 네.
자, 이런 일이 통합서비스 문과 겨울이니까 아무래도 네.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이런 게 사업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수고해요. 고맙습니다. 네. 여기가 이순 회장님이 근무하신 데고 이렇게 이게 동사무소였거든요. 동사무소를 이전하고 이걸 허물어야 되는데 허물지 않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네. 건물을 재활용하는 게 이제 리모델링해서 민간의 그 사회복지 자원들을 다 함께 모아놓은 거예요. 아, 예, 예. 네,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는 센터장님 지금 그 안에 계시고. 네. 여기는 교육장이고 깜깜하네. 지금 교육이 없는 관계로 예. 네, 불이 좀 꺼져 있었는데 네. 여기서 교육을 함께 하는군요. 쓰는 모든 기관이 다 네. 쓰는 거고. 좋네요. 네. 수원시 여성 근로자복지센터. 근로자복지센터. 일하는 여성들이 네. 비정규직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비정규직의 문제를 포함해서 여성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상담하는 데인데, 예. 네. 자, 새해 복 많이 받고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여기서- 상담실 있고, 네. 소교육장, 여기도 소교육장이 여기도 또 있네. 요즘은 20도 이하로 관리하냐고 다들 썰렁해. 네. 자, 여기 저기 소장님 보통 여기 계시나? 예, 오늘은 회의가 있어서. 나가셨구나. 그래요. 수고해요. 이렇게 센터에 각 이런 협의회들이 저기가 사회복지사협회. 네, 여기는 협회인데 지금 아직 저기 네. 민한기 의원이 네. 예, 오늘 좀 전에 거기 토론회 때 거기서 인사말 하고 있었는데 네. 그리고 1층으로 내려가 볼까?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회. 네. 여기가 지금 우리가 회의한 데죠? 네. 소회의실. 이렇게 많은 협회들이 여기 한 곳에 모여 있네요. 그러면 소통하기도 더 쉽고, 예, 예. 네, 원활하게. 저 예전에 쓴 동사무소 건물이라 층계가 높낮이가 자유방이면 민주적으로 지어졌네요. 여기가 저기 오영환 위원장이 계신 데가 여기라고? 네. 여기로 들어가나? 장애인들은 저쪽으로 올라올 수 있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곳곳에 그 비밀방 같은 게 많아. 그러게요. 미로처럼 돼 있네요. 지역사회복지협체. 여기가 자, 여기가 아동소부터 그래요. 청소년, 노인, 그래요. 장애인 사회복지 시설소부터 네. 예, 삼성 그 사회공헌팀 뭐 이런 데 다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230명 정도의 위원들이 네. 지금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예, 있나요? 이제 수원시의 지역사회복지 계획은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예, 민과 관이 함께 그 네.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팀장님도 예, 계시고 구체적으로 또 어떤 간사님도 사업들이 계시고. 진행이 되죠? 여기에서 진행되는 거는 그 현재 수원시의 사회복지 예산 네. 예, 그 예산을 분담해 가지고 아동 청소년 노인 지역 분과 해 가지고 그 예산을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4개년 계획을 짜 가지고 1년마다 세부 계획을 짜서 네. 그 이제 2차까지 돼 있고 이제 내년에 올해서부터 이제 3차 계획을 4개년 계획을 또 짜게 돼 네. 있어요. 중요한 곳이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 계획이 분배하는 있고 게, 예, 예. 여기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저 방이 저기 장애인이 올라오는 있고요. 네. 지금 이거 이게 다 기자님 부셨어. 문을 부으시네요. 여기가 예. 부셨어. 잠겨 있어서. 여기 이렇게 해서 이게 예, 한번 그 보여주시죠. 옛날에 네. 건물이라 네. 장애인이 이동하기 못하게 돼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없어요. 리프트 시설로 돼 있네. 네. 배려군요. 진짜. 내 문고리를 예. 부셨어. 야, 여기 귤도 있는데 귤이 다 상했네.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은요. 네, 우리 수원이 그러게요. 예, 처음이고 네. 아주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모델입니다. 야. 그래서 여기 벤치마킹을 한 몇 군데 정도 왔죠? 한 달에 한 많게는 네. 네다섯 곳 이렇게. 그래요?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국에서 하여튼 가장 우수한 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수원에 있는 예, 바로 예. 수원 휴먼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네. 예. 그리고 거기에 딱 휴먼시티에 조직이 있고 있는 게 또 수원시 휴먼 서비스 센터. 네. 이제 골로 가보실 거예요. 이제. 자, 수고들 해요. 네, 고맙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현황판이 여기 있네. 네. 위원이 29명, 네. 전체 그 협의체의 민간 위원장 포함해서 협의체 25명에다가 예, 여기 이제 분과별로 17명에서 25명까지 또 돼 있어서 노인분과 21분, 장애인 18분 뭐 이런 예, 식으로. 지금 그래서 230명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다양하게 예, 그러게요. 분야별로 여기에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갖다 이제 수립을 하는 겁니다. 네. 예, 예. 그 다른 지역에서 부러워하는 네. 바로 그 협의체군요. 네. 아, 이게 이제 장애인이 들어가는 리포트였네. 예, 예. 네. 이제 요쪽이 네. 요 중심이 되는 이 기관의 이름인 수원 휴먼 서비스 센터. 네. 제가 휴먼 주장하는 서비스 게 센터. 네.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거든요. 네. 사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생각한다고 하는 측면으로 네. 이루어진 거고. 자, 반가워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수원시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센터네요. 예, 반가워. 예, 네. 어. 그런 수원시의 가치가 담겨 있는 자,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가워요. 수원 휴먼 서비스 센터. 물어봄, 그러게. 네. 예, 법률 홈 닥터 이하철 변호사님이시네. 오늘 근무 날이세요, 여기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매일? 어. 아, 그래요? 네. 오. 아유, 그렇게 일을 상담할 사람이 이렇게 많나요? 수원 전체하고 그다음에 복지관 가끔 나가기도 하고요. 지금 올해 작년 5월부터 전국 20곳 중에 한 곳으로 여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고객한테 달려가는 법률 그러게, 서비스예요. 찾아가는 법률복지. 들어보니 유명했는데 네. 제가 여기서 근무하는 아, 줄은 네. 몰랐는데. 네. 요즘 어떤 그런 문의가 많이 오나요? 임대차라든가 이혼 그리고 뭐 형법적인 것도 네. 가끔 물으시고. 네. 그러니까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 하지만은 비용 때문에 네. 상당히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겠네요. 변호사님 네. 계시기 불편하진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네. 우리 김 센터장님 자리돼요? 그 센터장님 자리는 여기네. 네, 센터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휴먼 서비스 센터가 어떤 곳인지 네. 우리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네. 저희는 그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수원시 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복지 실현을 위한 현미경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미경 복지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복지 사각에서 제외되지 않는 네.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기관과 공공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거를 총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컨트롤 타워답습니다. 네. 보니까 이곳이 변호사님 계신 이하철 변호사님이 담당하는 데가 2012년 법률 홈 닥터 배치 기관인데 네. 서울에 뭐 이렇게 어휴. 이렇게 있고 경기도에서는 수원이 있고 예. 남양주, 광명. 남양주 광명 있는데 남양주 광명이 아니라 서울에 붙어 있어가지고 예. 거기는 이제 서울권이고 네. 그리고는 경기 남부에서는 결국은 수원. 수원이 대표로 네. 있는 네. 거나 마찬가지네. 이제 그 법률 홈 닥터가 여기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서민에게 일차적인 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 제도다. 네. 설명이 잘 돼 있네. 그러게요. 수원에 이렇게 상주하면서 우리 시민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법률 여기는 앞으로도 더 홈닥터 기능이 만나봤습니다. 늘어나면서 더 네. 채워질 우리 상근 인력들의 여유 공간이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 뭐예요? 여기 이제 저희랑 같이 그동안에 사례 관리를 같이 진행했던 공공 서비스 진행해 주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구청에 무한돌봄 센터로 들어가시면서 그분들이 이동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기능들로다가 저희가 휴먼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아마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채워나갈 거지. 이렇게. 네. 네. 저 기능들을 계속 바꾸고 현장으로 더 가까이 가는 모델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고. 네. 요거는 또 교육장. 이게 지금 그 좁은 공간 안에 쪼각쪼각 잘라서 교육장들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만큼 수요가 있어요? 어떤 때는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는 이제 교육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모자랄 때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복지적인 부분이 수원시에서 확충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그 민가공 아니면은 그 민간들 단체에서도 그 회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때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이 공간이. 아래 위로 다 있는 그 네, 조그만 네. 조그만 세 거. 개나 있는데도 예, 충분하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그만큼 열의가 대단하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겠네요. 수원은 복지에 대한 열의가 대단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네. 제가 다양화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네, 확충될 부분 더 많고. 더 전문화돼야 되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전문화돼야 되기 때문에 네. 모자라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복지를 빼면 말할 수 없는 도시가 바로 수원이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한번 이동을 해 보실까요? 네. 자, 오늘 수고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네. 자, 그러세요. 네. 함께. 자, 이 변호사님, 또 봅시다. 예, 수고했어요. 예. 자, 수고했어요. 예. 네. 천사의 날 행사했던 건가? 네. 아, 따뜻한 곳입니다. 바로 이 휴먼 서비스 센터가 예. 예, 수원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곳이네요. 네, 여러 가지 서비스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한 가정을 방문한다 얘기를 들었습니다.